시중에서 파는 다이어트 보조제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이거 먹고 살이 오히려 쪘다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입니다. 원장님,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는데 왜 살이 찔까요? 시중에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강보조 식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보조제들 아주 많이 드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표지를 보시면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라고 적혀있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분명히 이렇게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이거 먹으면 살 반드시 빠질 거야 라고 지나치게 맹신하고 드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고 원래대로 하시면 살이 좀 찌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다이어트 보조제는 먹는 사람들의 체질이나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 시중에서 사드시는 이런 약들은 대부분 맛이 되게 좋아요. 일부 설탕이라든지 인공 감미료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인공 감미료에 의해서 오히려 식욕이 더 북돋아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단백질 보충제에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더불어서 카르니틴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간 것들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 보조제에 적혀있는 부분들을 보면 반드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애매모호한 말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드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너무 맹신하셔서 생기는 체중 증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과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런 것들이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식습관과 운동 습관들이 병행이 되었을 때 충분한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런 약들을 드시더라도 식습관, 그 다음에 운동 습관들은 병행을 하셔야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한약도 그런 부분은 똑같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 다이어트 한약이라는 것도 친구가 먹던 약을 먹는다든지 혹은 인터넷에서 중고로 구입을 한다든지 내가 원장님을 정확하게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약들은 맞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복용하시는 약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증상들 중에 가장 흔한 건 위장관과 관련된 증상들이에요. 다이어트 약들이 기본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장관을 이렇게 쪼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위장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러 가지 위장이랑 관련된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이어트 약들은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열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열로 인해서 몸에 있는 물이 조금 말라가는 경향들이 생겨요. 이때 많이 생기는 증상들이 바로 변비인데요. 내가 원래 열이 많다든지 물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이 증상이 더 빨리,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소화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속 쓰리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사 먹었더니 속이 너무 쓰리고 신물이 너무 올라와서 힘들어서 못 먹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도 체질에 맞지 않은 약을 드시게 된 겁니다. 더불어서 여성분들 중에서 몸에 물기가 부족한 분들, 혈이 부족한 분들 중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잘 맞지 않게 드셨을 경우에는 생리량이 적어진다든지 생리 주기가 띄엄띄엄하게 되신다든지 등등의 증상들도 호소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다이어트 한약을 잘 맞지 않게 복용하실 경우에는 이 심장 두근거림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신다든지, 내가 운동하지 않아도 늘 심장 두근거림을 느껴서 생활에 불편함이 너무 심하다 등등의 말씀도 호소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 근처에만 있는 한의원에 다녀야 하나요? 원래 처방받던 원장님이 계시다면 집 근처에서도 처방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 주변에는 한의원도 별로 없다,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비대면으로 전화로도 처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는 비대면으로 처방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분의 몸 상태를 알아야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글 설문지로 환자분들께 설문지 폼을 보내드리고 그 설문지를 받고 저와 간단히 전화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의 체질을 파악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사진을 요구해 드리기도 합니다. 다시 재처방을 받게 되시는 경우들에는 약이 끝나기 3, 4일 전쯤 전화를 드려서 다이어트 경과는 어떻는지, 불편함 없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을 체크하게 되고요. 아주 양호하게 다이어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 전화로 다시 재처방해드리기도 합니다. 복용하시는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카톡이나 전화로 약을 잘 드시고 있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상 상황들이 감지가 되면 내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혹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도록 그렇게 요구드리기도 해요.
오늘은 다이어트 제품을 먹었는데 왜 도대체 살이 빠지지 않는지, 도대체 살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블로그를 따라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를 꼭 건강하게, 안전하게, 요요 없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하였습니다.